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양육권 확보하려면 무조건 애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몰래 문 열고 내놔! 안 내놔? 하면서 힘으로 밀치고 애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거든요. 이거는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양육권 확보하려고 한 일이 양육권을 완전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서 절대 힘으로 혹은 어디 말 안 하고 애기 유괴된 것처럼 몰래 데려오고 이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혼 재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또 위자료,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이 크게 쟁점이 돼요. 그런데 제가 상담 받으러 오시면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재산 분할을 조금 양보하고서라도 아이 무조건 데리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변호사님 저는 조금 아기는 배우자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이혼했다는 걸 반드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소송 진행되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쟁점 삼아서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게 가장 당사자한테 중요한지에 따라서 힘을 주고 빼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도 알고 그걸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처음에 전략을 잘 세우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권 양육권과 재산 분할 위자료.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제일 덜 중요한 거죠. 위자료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통상적으로 뭐 한 3천, 그리고 최대해도 5천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네. 아닙니다. 위자료가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마치 30억처럼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 결혼이 깨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내 명예가 달린 문제야 해서 위자료 액수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자료도 엄청 큰 싸움 됩니다. 자, 그럼 유원 씨 재산 분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위자료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재산 분할은 사실 일부 수학 공식처럼 그 정해진 요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몇 년 했고 자녀가 얼마나 있고 내가 이혼 이후에 자녀를 누가 키우게 될 것인지 결혼할 때 돈 얼마 가져왔고 상속받은 건 얼마가 있는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송할 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죠 하고 그냥 완전히 다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변호사한테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집이 한 7억짜리 샀었는데요. 그중에 4억은 대출인데 3억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한 3천만 원 주신 거, 제 배우자가 보험 해지해가지고 얼마 들어간 거고 제가 결혼할 때 돈 얼마큼 벌었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폭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할 때에는 내가 내 가계에 결혼 전후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내 배우자의 세부적인 재산 현황을 다 모르더라도 변호사님 삼성카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인데 저번에 고지서가 나온 거 보니까 뭐 KB증권에도 좀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조회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물망식으로 탁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범위가 축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릿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을 제가 알기로 결혼 생활 5년인가 10년 이상인가를 하면 거의 뭐 5대5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가까이 됐다면 높은 확률로 5대5에 가까워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결혼 생활을 20년 했는데 아니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SK 사건 보세요. 네. 거기 결혼 기간이 엄청 긴데 노소영 관장 측 기여도가 35%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기간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 그리고 사전의 재산. 네, 사전 재산. 그리고 지금 이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가 3년 전에 증여받았다. 그러면 공동으로 있었던 기간이 길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기여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기여도. 네,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을 했는지, 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내가 처음에 5천만 원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그걸 투자해가지고 3배가 돼서 1억 5천을 보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5년 미만은 돈 못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20년 넘었으니까 무조건 50%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크게 기간과 사전에 갖고 있는 재산과 기여도 네. 요 세 가지 따라 달라지겠네. 네. 자, 근데 SK 이야기 나와서 SK 최태원 회장님 그 이제 법정 판결이 1심과 2심이 굉장히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1심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고 2심에는 왜 달라졌고 제가 이걸 이제 3심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3심에 어떻게 될지 이혼 전문 또 변호사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왜요? 제가 최근에 이 판결이 2심 판결이 있고 나서 다른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관심사는 3심 가서 뒤집어질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그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했는데 그 썸네일에 양날의 이혼 전문 변호사 3심 가도 절대 안 바뀌어 이러고 썸네일이 팍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요 위자료 1억하고 재산 분할이 66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665억인가 630억 원대, 600억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것도 똑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재산 분할은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에 600억대가 나온 거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나눠야 될 파이 자체가 적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는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노소영 관장이 이 주식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특유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혼인 기간 중에 이게 유지되고 가치가 증가했다면 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책에는 특유재산 무조건 빠집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판사님들이 다 포함시키고 기여도 주장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완전 빠졌었죠. 그리고 위자료 1억 나왔던 거는 사실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억이라고 법원 내부 기준이 있어요. 내부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 나올 수 있는 선에서 최고가 나왔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죠. 와 노소영 관장의 그냥 완전 대압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0배가 넘는 판결이 나왔어요. 위자료는 20억이 나왔고요. 재산 분할은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규모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1조. 여러분 1조가 되려면 100억, 1000억을 넘어서 가야 되는 게 1조거든요. 상당하죠. 자, 여기에서 크게 바뀌었던 점이 뭐냐면 제가 1심에서 의아하다고 했던 특유 재산이 포함됐어요. 이거 봐라. SK 주식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 이 자체의 기여보다 이 사돈어른이죠. 노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300억이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 비자금 줬다. 그리고 대통령 지위에서 무형적인 지원 얼마나 많이 해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유재산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재산에 포함이 됐고 기여도도 35%다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식이 포함된다면 기여도는 조금 낮춰질 줄 알았어요. 근데 포함되면서 기여도가 35%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위자료가 20억이 나왔습니다. 와... 전 지금도 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제 판사님이 그 재판 요지를 설명할 때 위자료 20억 산정 근거로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가 있었죠. 너무나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다 알려져 있죠. 이 내연녀한테 현금으로만 260억이 넘는 돈이 흘러갔고 이 돈이 뭐다?
부부 공동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노소영 관장도 손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그 외에 무형적인 도움이 엄청났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 국민에게 이 오픈된 거잖아, 이 불륜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해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위자료 20억 원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와, 위자료도 20배인데 재산 분할도 이 정도로 났다는 것은 정말 그냥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20억인데 그럼 우리는 1억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1심과 2심에 판사가 달라요? 그렇죠. 판사님 다르죠. 판사님이 다르고요. 1심에서 가정법원에서 했던 사건이 항소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심 언제죠? 3심은 이제 최태원 측에서 상고를 하니까 이제 꼭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상고심은요, 상고를 했을 때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딱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딱 받아보고 이거는 판단해볼 필요도 없다 하면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던지는 거예요. 에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은 조금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열릴 가능성이 높고 좀 최근에 이슈가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을 하나 했어요. 판결 경정이 뭐냐면 판사님이 판결문 쓸 때 오타가 있거나 내용에는 영향이 없는 무언가를 오기했을 경우에 정정하는 게 판결 경정이에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주가 산정할 때 1주당 얼마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점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0이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0을 하나 추가했어요. 근데 최태원 측에서는 0이면 돈 가치가 엄청 커지잖아요. 한 주당 가격이 0이 하나 붙이면 전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잡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잘못 기재한 게 맞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0을 붙였다고 해도 우리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는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최 회장 측에서 항소심 판결 너무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이거 다 상세히 다툴 거야.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다. 왜냐하면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어요. 300억 비자금을 줬다 안 줬다. 이 비자금이 그 SK 초반에 쓰였다 안 쓰였다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이 사실관계는 1, 2심에서 충분히 다퉜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상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혼 사건에서는 법률적인 거를 다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재산 분할에 대한 법리도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엎어지는 일이 없어요. 90% 이상 그냥 심리불속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대법원 간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보는데 또 워낙에 굵직한 사건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 및 다양한 이혼 방법 알려주시면서 이혼 방법의 장단점도 있나요? 일단 협의 이혼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이혼 방법에 모든 이혼 요건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그리고 위자료 얼마 주고 재산분을 어떻게 나누자 이럴 경우에는 협의혼하는 거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소송을 그렇죠.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협의가 안 될 것 같더라도 이렇게 좀 양보해서 협의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쟁점이 정리가 안 돼. 나는 내가 무조건 아기를 키워야 되고 상대방은 또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키우겠대 이러면 이건 협의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럴 때에는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서 내가 더 이거에 적합합니다. 법률상 주장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딱 중간에 있는 게 이혼 조정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합의가 됐어. 뭐 친권, 양육권, 위자료. 근데 재산 분할을 나는 정말 1억 받아야 되겠는데 상대방은 7천만 원만 준대. 해서 이 갭이 한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아주 또 주겠다 안 주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갭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을 좀 권유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3자인 법원의 기관이 껴가지고
해가지고 합의를 중재하면 합의가 좀 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조율이 됐는데 어떤 한 부분만 갭이 조금 있고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이러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혼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이혼 결심한 분들이 이것만큼 꼭 알았으면 하는 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 끝이 아니라는 게요. 첫 번째, 돈도 선임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감정적인 싸움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 선임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데 인지대, 송달 등 이런 돈은 어떤 것이고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장을 접수하잖아요. 네. 그럼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똥 뜹니다. 뭐냐면 법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인지대는요. 우리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금액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상고를 한다 하면 인지대만 40억이 넘도록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아니 나는 정말 열받아서 위자료 1억 이상 청구할 거야 해도 제가 말리는 이유가 그러면 그만큼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그걸 안 내면 아예 법원에서 소장 보지도 않고 각하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상담할 때 재산분할 얼마 청구할 건지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오면 알아요. 인지대 송달료가 얼마 나오는지. 그래서 변호사한테 꼭 이 외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비용 뭐가 있나요? 인지대 송달료 얼마나 들어가고 녹취록 제작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제가 가압류해야 되는데요. 가압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등기 쳐야 되는데 등록세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비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했어도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모르고 미성년자 약취제에 해당하게 되면 소송 시 매우 불리해지고 다시는 아이를 못 보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약취제, 일단 미성 약취제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미성년자를 내가 위력이나 혹은 위계, 그러니까 힘을 쓰거나 거짓말, 위계를 해가지고 억지로 데려오는 게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거든요. 근데 이게 이혼 소송 중에 부모가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게 발생할 수 있나요? 하는데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양육권 확보하려면 무조건 애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잘 키우고 있는데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몰래 문 열고 가가지고 막 내놔 안 내놔 하면서 힘으로 밀치고 애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형사고소하고 이 죄가 성립되면 이거는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 애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애기를 이렇게 힘으로 데려온다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양육권 확보하려고 한 일이 양육권을 완전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해도 절대 힘으로 혹은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냥 어디 말 안 하고 애기 유괴된 것처럼 몰래 데려오고 이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말씀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권, 양육권이라든가 이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분할, 그 다음 위자료 세 가지 제일 중요하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친권이야 이제 가장 뭐 소중한 내 생명도 소중한 게 내 자식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알겠고 근데 나머지 딱 보면 결국에 남는 거는 중요한 쟁점은 친권과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랑의 감정이 빠졌으니까 남는 거 결국 돈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결혼 생활에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에서 서로 사랑있는 부부가 특별히 뭐 폭력과 그 다음에 불륜을 제외한다면 돈을 빼고는 싸움이 일어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돈이 꽤 충분하다면 서로의 그런 싸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낮아서 좀 행복하게 갈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저도 매우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에는 사랑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죠. 결혼을 결심해서 결혼 시간이 이제 지속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그 사랑의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기가 어릴 때 부부가 다툼도 많이 하고 바람도 많이 나거든요. 아기가 영유아기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애가 잠도 안 자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민해지지. 게다가 애한테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 네가 더 양육을 해라. 싫어. 네가 더 해라. 이러. 근데
내가 돈이 충분해. 그러면 이제 입주 도우미 쓰지요. 근데 내가 아기는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 그러면 아기는 내가 돌보지만 가정주부가 가사 도우미가 기타. 다 해주죠. 이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이 어쩔 수 없이 이 윤택한 결혼 생활을 결정짓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이번 주제에서 마지막 질문은 변호사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면 네. 상담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해결하고 싶을 텐데 그런 분들께 상담 시간 100% 하려고 하는 방법 알려주신다. 왜냐하면 상담 시간만큼 이 금액이 차지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여기도 준비물도 이제 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한마디 하자면 상담할 때 뭐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네. 제가 책을 하나 집필했거든요. 그 네. 책을 일단 보시면 됩니다. 책이 뭐죠? 네,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변호사 상담할 때 뭐 필요한지,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안 받으셔도 되는데 뭘 준비하셔야 될지 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한테 오시잖아요. 상담이 1시간 기준이잖아요. 와서 뭘 준비할지 물어보지 않나요? 네, 그리고 거의 50분을 하소연만 하세요. 변호사님, 진짜 이게 너무 힘들고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바람피고 그리고 또 뭐가 억울했고요. 근데 사실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그 유책 사유는 굵직한 거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는 제가 아까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담 받으러 오는 순간까지 내가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지는 한 5분 내로 설명한다 이 생각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 내에는 내가 이혼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친권 양육권이 중요한지, 재산 분할이 중요한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실 분들은 재산 분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양쪽 재산이 뭐가 있고 내 돈이 뭐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요, 준비 안 해오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보를 모르니까. 저런 뭔가 그런 거를 PPT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사유 1번, 2번 PT에는 지금 우리 재산 얼마, 내가 뭐 있고, 와이프 뭐 있고, 3번 내가 원하는 거, 그다음 4번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줄 건데.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가 꼼꼼히 보고 상담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책은 네. 제가 쿠팡으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링크 클릭하시면 네.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